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화 시간이 조금 뒤로 밀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영상을 올리면 그래도 예전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셔서 단 한 분이 보시더라도 좀 변화가 느껴지니까 되게 새롭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게 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예.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제 스스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또 편집하고 또 그런 걸로 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주간 매매 일기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많은 종목을 들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그러니까 금, 은, 금속, 또 팔라듐 이런 것도 있고, 또 농산물 이런 것도 투자하고 있고, 원유 이런 것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귀금속 관련된 ETF도 있고, 제가 선물을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원자재를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ETF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되었고, 또 제가 투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ETF로 자료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원자재에 대해서 원래는 전 세계의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달러나 환율 이런 쪽에서도 투자를 하게 되고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나, 그리고 그러한 원자재가 지금 어떻게 또 활용이 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자재를 처음 접하게 된 건 그냥 원유를 가장 먼저 알게 되었고, 금, 은도 있고 또 팔라듐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자재란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산품들,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에 대한 원자재는 인건비겠죠. 네. 그런 서비스를 제외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생산품들은 다 원자재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조립하고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보이시는 이런 책상이나 컵 이런 것도 모든 것에 다 원자재가 들어가 있는데, 금도 원자재에서 물론 어떤 제품을 이용한 서비스로, 그러니까 그런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변하지 않을 거다. 제가 투자를 할 때 20년, 30년 제가 투자를 하는 모든 기간 내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자재로 만든 생산품이 있다면 원자재의 수요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러한 원자재의 수요는 항상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변화하겠죠. 그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그렇다면 그런 것에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ETF 자체가 상승과 하락하는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냥 일반 ETF가 있고, 인버스 ETF도 있고,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거, 하락에 베팅하는 게 있다면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수익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둘 다 들고 있고 장기간 가지고 있다 보면 상승과 하락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도 저는 약간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이런 투자를 길게 투자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간의 성과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산품에 대한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중이잖아요.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서 그런 원자재를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생산을 많이 해서 원자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있겠죠.
많이 만들어내서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쟁하고 있는 원자재 생산국에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던가 그런 방식은 있겠지만 그거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원자재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면 그 가치가 계속 변동한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투자하고 있는 그런 원자재 그런 것에 대한 가치가 요즘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투자라는 것은 가치가 상승할 때는 다 옳게 느껴지고 가치가 하락할 때는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의 하나가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인건비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생산하는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생산하는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순환이 왔을 때 어느 순간 물건 값과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락의 징조,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무조건 다 상승하고 있고 회사의 가치가 막 상승하고 있지만 그러는 중에 원가의 하나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서 원가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투자는 항상 해야 된다, 투자는 참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런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는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원자재를 투자를 하는 건 그런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점을 원자재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라보면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원자재를 연구하시고 원자재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저 같은 개인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일단 어느 정도 조금 분산해서 해보고 그런 가격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시장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원자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원유의 가격이 2014년도에 110달러를 찍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는 5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아주 급격한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60달러대의 원유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WTI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유라고 하면 운송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항공 물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원유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원유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교통이나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하는 여지가 많지만 원유의 가치가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하는 것만큼 그 원유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 또 그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원유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바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지게 하게끔 하겠죠.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원유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제품을 최대한 줄여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원유의 사용이 바로 줄어든다는 게 눈앞으로 보이진 않고,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원유의 가격을 줄일 수 있어 라는 계속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에는 좀 인간의 심리 중에 좀 불안한 심리를 좀 이용해서 원유의 가격이 오히려 더 실제의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원유나 원유 인버스 이런 거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직은 그 한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런 지식을 쌓기 전에 원유나 환율이나 그런 국가 ETF나 또 국내의 그런 업종이나 또 관심이 가는 기업이나 이런 데 두루두루 그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투자를 하는 환경이 저는 투자를 계속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공부하는 와중에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을 선정해서 그런 핵심이 되는 기업들만 위주로 좀 더 종목을 좀 더 줄여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백화점 매매가 아니라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요즘에는요. 정부의 지원이나 그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있는 와중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하락이나 요즘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면 또 행보하는 상황, 또 지수보다도 내 수익률이 더 많이 낮지 않는 이 상황, 좀 어렵게 느끼고 좀 더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계속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 게 잘했냐 못했냐, 뭐 이번에 기업은 어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경험을 쌓아가서 수익률이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힘든 와중에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장에서만 겪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횡보하거나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다. 투자의 하나의 과정이고 경험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 내가 어떤 심리 상태와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투자를 했느냐를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좀 깨닫고, 또 다음번 투자할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경험의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한 주간의 매수하고 매도 리스트를 또 여기 옆에 보여드리고, 자, 수익률입니다. 네, 코스피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1.37%, 코스닥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1.18%, 저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3%, 이 정도면 많이 방어를 한 거죠. 예. 그리고 현금 비율은 31.21%로 전주 대비 많이 올랐어요. 예. 이게 하락하면서 매도가 많이 되고 차익 실현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매도했던 금액들이 현금으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제가 매주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들이 또 다시 투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던 금액들이 현금으로 남아 있으면서 현금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하락을 많이 한 만큼 또 그 중에 또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한 주도 장마가 요새 좀 지난 해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장마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한 주 동안 비 조심하시고, 비 맞으시면서 감기 안 걸리시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려갖고 열나고 그러면 외부 활동하기 힘드시니까 건강 많이 챙기시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